안녕하세요. JM 메디컬 레시피 구독자 여러분, 최정민 원장입니다. 자, 오늘도 실시간으로 이제 유튜브 라이브를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약간 목이 안 좋아서 조금 중간중간에 기침을 할 수도 있거든요. 조금 건조해서 그래서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제가 이제 위고비를 맞은 지 3주 차 되고 또 이제 처방을 해나간 지는 이제 거의 한 달치 차 되고 있습니다. 환자분들이 처방을 했을 때 어떤 분들한테 처방했을 때 조금 더 효과가 좋았는지, 그리고 또 그 효과가 어땠는지, 부작용은 어땠는지, 그리고 제가 실제로 얼마나 빠졌는지, 그리고 환자분들의 체지방 감량의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를, 물론 짧은 기간이지만 제가 진료실에서 경험한 바를 따라서 오늘 한번 실시간으로 공유를 드리고, 또 위고비 남들이 막 쓰니까 나도 쓰고 싶다고 생각하셔서 오시는 분들도 꽤 있으신데, 이게 정말 나에게 맞는 약인지에 대한 판단도 조금은 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오늘 영상 준비했으니까 라이브 방송 하시면서 질문 있으시면 질문도 하시고, 또 저희 구독자분들께서 위고비를 맞고 계시거나 아니면 맞아보고 싶으신 분들 중에서 나에게 맞는지 궁금하신 분들은 실시간으로 이제 댓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진료실에서처럼 답변을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제가 지난 2주 전에 위고비 처음 맞았을 때 숨차면서 계속 그 대화를 했었잖아요. 라이브 방송을. 배가 너무 부르고 조금 먹었는데 배가 차고 그랬어요. 그래서 첫 주는 사실 저도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조금 더 있었던 한 주였습니다. 첫날 맞았을 때 이틀째 날까지는 사실 크게 효과를 잘 모르다가 셋째 날, 넷째 날 되니까 이제 속이 더부룩하고 불편함이 시작됐고, 식욕은 오히려 삭센타펜을 맞고 있을 때보다는 더 좋다는 생각이 드는 경우도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저는 지금은 현재로서는 이제 위고비를 쓰고 있는 환자분들의 대상군이 삭센타펜을 쓰고 있는 환자들 중에서 이제 효과가 조금 떨어지고 있을 때 위고비로 바꾸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위고비를 쓰는 분들은 아직은 저는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앞으로도 위고비부터 스타트를 할 생각은 없고, GLP-1 아고니스트의 같은 계열인 삭센다펜이 하루에 한 번 맞는 이제 처방이기 때문에 하루에 한 번 맞는 처방으로 우선 먼저 환자의 효과 부작용을 먼저 체크업하고, 특별한 부작용이 없고 효과도 괜찮다 하면 그제서야 위고비로 저는 이동시키는, 이렇게 체인지를 시켜주는 방법을 지금은 선택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은 위고비를 삭센타펜을 맞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위고비를 맞았을 때 첫 주에 위장 불편감이 좀 있었기 때문에 이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성분은 위장 불편감이 노출되는 시기에 확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삭센타펜을 안 맞다가 위고비에 노출되면 일주일 동안 너무 급격한 위장 장애에 시달릴 수 있을 것 같다는 예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삭센타펜을 맞고 있는 분들, 그 중에서 이제 체지방률이 30% 이상이면서 좀 장기로 펜을 쓰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의 감량이 좀 더딜 때 제가 이제 위고비로 변경해서 처방을 하고 있습니다. 첫 주에는 그래서 그런지 삭센타펜이 농도가 계속 유지되고 있었다가 위고비로 바꾸는 그 과도기라 그런지 첫 주에는 오히려 저 식욕이 늘었다는 환자분들이 더 많았고요. 그리고 오히려 또 부작용은 더 일주일 동안 이게 약효가 쭉 가다 보니까 소화장애가 있었다는 분들이 꽤 있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조금 그런 불편감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첫 주라서 그런가 보다 이제 생각하고, 이제 그 두 번째 주 이제 진료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맞으신 분들, 그 세 번째 맞으신 분들의 진료가 이제 계속됐는데, 그래서 둘째 주부터는 확실히 환자분들이 식욕 조절의 효과가 훨씬 더 높고, 그리고 매일 맞는 삭센다펜과 달리 일주일에 한 번 맞다 보니까 내가 빼먹질 않으니까 일단 한 번 맞으면 일주일은 이 약효가 쭉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체지방이 분해되고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는 효과가 일주일을 가다 보니까 체지방이 안 빠지던, 삭센타펜으로 오래 쓰다가 안 빠지던 체지방이 위고비로 바꿨을 때 2주 차째부터 드라마틱하게 내려가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이게 같은 음식을 먹는데도 불구하고 이 위고비 자체가 몸 안에서 지방을 분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는 게 일주일을 유지되다 보니까 환자의 어떤 생활 습관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고 내 몸속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서 체지방이 분해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그런 기전의 약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맞아서 이제 환자분들이 편리해서도 좋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삭센타펜은 빼먹는 바람에 농도 유지가 잘 안 돼서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이 힘들었는데,
하는데 이건 한 번만 맞으면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어쨌든 일주일은 약이 남아있으니까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면서 알아서 지방이 좀 분해되는 그런 환경을 조성하겠구나라는 예측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위고비를 쓰면서 또 세 번째 주 되니까 이제 확실히 식욕 조절의 효과도 더 나타났습니다. 뭐 이런 뭐 펜터민 제제나 나비약처럼 먹자마자 그날 확 막 입맛이 없고 입이 마르고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전반적으로 그냥 하루 종일 식사 생각이 좀 안 났어요. 근데 막 먹으면 이제 또 먹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막 배가 고파서 지금 막 점심시간이 기다려져서 배가 고프고 그런 느낌은 이제 조금 되게 더뎌졌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다 식욕 조절이 생각보다 잘 된다고 해서 저는 2주차째부터 드디어 먹는 식욕 조절제를 모든 제 환자분들에게서 끊어나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삭센타펜만 장기로 쓰고 있었을 때는 삭센타펜 자체가 식욕 조절의 효과가 위고비보다는 좀 떨어지고 오히려 포만감에 좀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기전이다 보니까 삭센타펜을 장기로 쓰다 보면 이제 식욕 조절이 잘 안 돼서 먹는 건 계속되고 펜은 그대로 맞는데 체지방이 정체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환자와 이제 동의하에 두 번째 약제를 같이 애드해서 식욕 조절제와 삭센다펜을 같이 쓰는 경우가 굉장히 허다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저는 사실 원체 저는 기능의학을 하고 있고 환자의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 게 목적인데 전 펜터민 제제들을 쓰면서 환자의 건강을 좀 더 나쁘게 하게 되진 않을까 늘 불안했고 물론 당연히 그 약제가 이 환자의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하는 데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는 판단하에 그런 약을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도 향정신성 약물이라는 것들을 쓰고 있는 게 항상 마음에 거림직했었는데요. 이번에 위고비를 쓰면서 위고비가 이제 실제로 지난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식욕 조절의 중추를 조금 더 많이 커버링 한다고 MRI 상에서는 보였는데 진짜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약제를 뭐 예를 들어 큐시미아 두 번째 단계 쓰던 분들은 1단계로 조절해서 줄이고 또는 펜터민을 쓰고 있던 분들은 펜터민을 아예 끊어버리고 보조제들로만 좀 유지하거나 부종약으로만 유지하거나 해서 지금 3주차, 4주차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무적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건강을 위해서 다이어트를 해야 하는데 식욕 조절이 안 돼서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는 처방약제를 늘 써왔던 게 저의 딜레마였는데 삭센타펜이 그걸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매일 맞던 주사 제제다 보니까 빠지는 경우가 있고 또 얘가 식욕 조절의 효과는 조금 다른 처방약에 비해서 떨어진다는 걸 몇 년째 경험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펜을 쓰면서도 식욕 조절제를 쓸 수밖에 없는 딜레마에 있었는데 이 세마글루타이드 위고비가 나오면서 삭센타펜보다 식욕 조절 효과는 훨씬 더 좋고 뇌로 가지 않는 그런 어떤 향정신성 약물을 쓰지 않아도 되는 그런 지금 현재 제가 3주차째 진료할 때까지는 앞으로는 이렇게 좀 처방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약제를 좀 줄일 수 있는 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지금 제가 위고비 처방 거의 이제 한 100몇 명, 150명 이 정도 지금 처방을 하고 있는데요. 이분들 이제 2주차, 3주차째쯤 오는데 체지방이 안 빠져서 오시는 분들이 조금 드물 정도, 왜 안 빠졌지 싶은 정도인 분들만 있고 대부분은 거의 다 1kg에서 800g 이상씩 체지방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굉장히 펜으로 질질질 끌고 가면서 이 체지방의 감량을 어떻게 해야 되나 힘들었었던 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약간 빛과 소금과 같은 처방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잘 선택해야 돼요. 이 환자가 이 펜이 꼭 썼을 때 좋은 결과가 있고 부작용이 없을 거라는 판단이 됐을 때 그 환자에게 처방을 했을 때 이런 좋은 아웃컴이 나오는 거지 내가 무분별하게 위고비만 쓰면 나에게는 무조건 다 체지방이 빠질 거야, 살이 빠질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큰 오산이고요. 두 번째는 물론 위고비나 삭센다펜이나 이런 FDA 승인한 식욕 조절제들이 체중의 감량에 효과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약들을 어떻게 끊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제 고민들은 사실은 하질 않아요. 사실 제약회사에서도 마찬가지죠. 결국은 제약회사에서는 약이 끊어지고 나서의 그 방법보다는 지금 체중이 얼마나 감량이 되었느냐에 대한 결과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희처럼 이제 환자의 건강이나 주치의처럼 기능의학을 보는 의사들 입장에서는 이 약을 끊고 나서 체중을 유지할 수 있도록 웰니스를 유지하는 게 제 사실은 목표이기 때문에
위고비나 이런 여러 가지 약재들을 쓰더라도 내가 왜 살이 쪘는지, 왜 지방이 분해되지 않는 환경에 놓여서 이렇게 이런 약재들을 쓸 수밖에 없게 되었는지에 대한 원인을 주치의와 같이 항상 고민하고 그걸 해결하면서 이런 좋은 약재들을 나에게 알맞게 선택했을 때 가장 건강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한 가지 한두 분 정도는 이제 굉장히 어지럽고 좀 두통이 있으셨다는 분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예전에 삭센다펜 처음 쓰시는 분들하고 거의 비슷한 부작용들인 것 같아요. 삭센다펜을 처음 그러니까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물질에 처음 노출됐을 때에는 대부분의 환자분들이 속이 좀 더부룩하고 머리도 아프고 멀미하는 것 같고 두통도 있고 편두통도 있고 어지럽고 이런 증상들이 있거든요. 이게 결국 위장 운동이 떨어져서 생기는 일련의 증상들이기 때문에 GLP-1 아고니스트의 가장 핵심적인 부작용이죠. 이게 위장 운동의 능력의 저하로 인한 증상인 것 같습니다. 근데 너무 다행인 건 2주차, 3주차가 지나면서 이런 위장 운동에 대한 불편감들은 좀 많이 좋아져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런 질문을 해요. 저 부작용도 없으면 효과도 없는 거 아니에요? 하는데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논문에도 나와 있어요. 부작용의 유무와 효과 유무는 일치하지 않아요. 부작용이 없다고 해서 효과가 없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많다고 해서 효과가 더 높은 게 아니라 얘는 어디까지나 각각의 사람들의 위장 운동 능력이나 위장의 환경에 따라서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들이기 때문에 약의 효과는 동일하고 그 부작용이 있고 없고는 사람마다의 환경에 따라 다르다. 그래서 주치의가 내가 어떤 환경에 놓여 있는지, 내가 이 약을 썼을 때 부작용이 어느 정도 나타날지를 조금이라도 예상해 줄 수 있는 그 의사를 만나서 환자들에게 적당한 약을 처방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저는 또 싹센다를 쓰고 있는데도 체중 감량이 잘 되고 있는 분들에게는 또 굳이 위고비로 바꾸자고 얘기하지 않아요. 그리고 워낙 매일매일 잘 맞으시는 분들인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위고비가 싹센다펜보다는 가격이 조금 더 높고 그리고 비용 장벽이 높은데 굳이 싹센다펜으로도 잘 체중 감량을 하고 있고 이제 거의 30% 이하로 체중을 마무리되고 있는 분들에게 굳이 위고비를 권해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을 감안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일단은 위고비를 선택하는 환자분들은 제가 이제 3주차째 처방을 하면서 느낀 거는 일단 펜을 쓴 사람들을 대상으로 먼저 스타트를 하고,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보고 위고비만 맞으라고 오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한 1, 2주 정도는 먼저 싹센다펜을 권유해서 하루 이틀 정도 우리가 맞아보는, 왜냐면 위고비는 한 번 맞으면 이제 일주일이 약효가기 때문에 부작용이 생겨도 일주일을 버텨야 되거든요. 근데 싹센다펜의 노출을 안 돼본 분들은 아마 위장 단위가 굉장히 심할 거기 때문에 위고비부터 쓰는 건 위험해서 이제 위고비 문의를 하시러 오시는 어떤 대사증후군 환자분들은 제가 우선은 싹센다펜부터 먼저 하루 이틀에서 해서 2주 정도만 매일매일 쓰는 걸로 먼저 써보고 효과 부작용을 확인하고 굉장히 괜찮고 부작용도 좀 안정화되면 위고비로 넘어가는 방법을 좀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이런 위고비가 지금 너무 전국적으로 핫한데 또 진료실에서 얘기 들어보면 요새는 또 너무 환자분들이 다들 똑똑하시고 현명하시고 지혜로우셔서 그냥 무턱대고 이제 좋다고 해서 그 약을 쓰진 않으시더라고요. 예전에 한 7년 전에 삭센다펜이 처음 나왔을 때에는 정말 좀 무분별하게 이거 달라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 요즘은 오히려 제가 좀 더 적합할 것 같아서 이제 권유를 하더라도 선생님 제가 조금 더 고민해 보고 생각해 보겠다. 새로운 약이니까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졌고, 또 이제 쓰면서 같이 공부를 해 나가려고 하시는 분도 많아서 내가 7년 전에 개원했을 때에 우리 환자분들의 그런 어떤 의학의 수준이 훨씬 더 높아졌고 또 이제 좀더 현명해지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건강 정보들을 또 더 손쉽게 접하실 수 있으니까 또 대화가 또 좀 더 잘 되는 것 같고 해서 이렇게 각자의 서로의 건강을 주치의와 함께 의논해 나가는 게 저는 사실 건강에 바람직한 그런 환경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의사가 이거 무조건 쓰세요. 이거 무조건 당신에게 맞아요. 이런 게 아니라 이걸 썼을 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전문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지금 환자분의 상황이나 지금 구독자분의 상황에
굉장히 적합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또 환자분이 생각할 때는 어떨까요? 더 다른 생활 습관이나 다른 걸 좀 더 할 수 있으면 최대한 안 쓰는 게 더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협의해 나가면서 나가는 게 사실 저는 건강관리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사실 이런 비만 치료 제제들은 특히나 환자와의 이런 의견의 그 조합이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약은 먹고 생활 습관 그대로 하면은 이거는 뭐 죽도 밥도 되지 않기 때문에 항상 환자 의견을 잘 맞춰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이번 위고비는 저는 한 이제 3, 4주째 처방하면서 기분이 좀 되게 좋습니다. 우선 되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부작용이 적고 효과가 좀 더 좋은 것 같고, 제가 지금도 실제로도 좀 지금 맞고 있는데 굉장히 편안하게 느껴지거든요. 그리고 0.25 가장 낮은 용량으로 썼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효과를 보고 있어서 굳이 0.5, 1.0까지 이렇게 높은 도즈를 우리나라는 꼭 쓰지 않아도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고도 비만이신 분들은 0.25에는 조금 반응도가 떨어지는 경우도 있어서 그럴 때는 제가 한 달 쓰고 이제 천천히 그 용량을 올려서 0.5단계, 0.5짜리로 이 두 번째 달은 시작을 해야지 이렇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장소를 제 집 그 방으로 조금 바꿔봤어요. 네, 이고비 맞고 이제 2주 차인데 살 빠졌어요. 한 2kg 빠졌어요. 체지방이 한 1.2kg 정도 빠졌는데, 지금 사실 저는 2주 차 시작할 때 맞을 때 한번 재보고 지금 이제 안 재고 있어요. 왜냐면 위고비는 일주 이렇게 보는 사실 약이 아니라 약간 한 달 이렇게 체지방의 변화를 보는 장기적인 약이거든요. 그래서 한 달 이제 제가 0.25짜리를 맞고 처음에 비해서 체지방이 얼마나 감량했는지 좀 보고, 또 그러고 나서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많이 빠지면 저는 이제 0.25짜리로 그대로 유지를 해보려고 하고요. 생각했던 것보다 좀 많이 안 빠졌다 하면 저는 이제 0.5짜리로 옮겨서 한번 맞아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교를 해서 또 그것도 다음 달에 같이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근데 실제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옷 입거나 이제 사람들이 만났거나 환자분들이 이 진료실에서 뵀을 때는 살이 빠졌다라고 얘기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 주까지 하고 인바디를 가지고 와가지고 같이 부끄럽지만 한번 보고 오도록 하고, 또 나머지 0.25짜리 이제 다 쓰고 계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니까 그분들의 한 달 이제 인바디의 변화도 한번 같이 보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변비의 부작용도 사실 삭센다펜 굉장히 심했었거든요. 근데 이번 처방에서는 변비로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조금 덜한 것 같아서 그거는 참 좋은 것 같아요. 오히려 0.25짜리가 조금 효과가 떨어진다 하는 그 정도지 막 뭔가 부작용이 있어서 힘들어하셨던 환자분들은 특별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 달에 이제 0.5짜리를 한 번 더 사용을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경험을 하면서 가봐야겠어요. 그 위고비는 일주일에 한 번 맞는데 뭐 꼭 월요일이면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꼭 맞으실 필요는 없어요. 월요일 맞았고 뭐 일요일에 맞아도 되고 월요일 맞았고 화요일 맞아도 약간의 그 하루 이틀 차이는 괜찮으니까,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정도의 농도를 유지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 세마글루타이드라고 하는 제제가 농도가 거의 한 6에서 7일 정도 몸에서 유지되기 때문에 반감기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는 다시 맞아서 농도를 올리라는 뜻이니까, 이게 월요일에 맞으면 월요일 꼭 맞고, 그래서 뭐 사실 3일에 한 번, 4일에 한 번 이렇게 맞으면 굉장히 위험하겠죠. 위장 운동이 훨씬 더 떨어지게 될 테니까. 그치만 뭐 한 6, 7일에 한 번, 5, 6일에 한 번 이 정도 간격으로 조금 시간차를 두고 맞으시는 거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첫 주에 보다 둘째 주에는 포만감의 정도가 조금 덜하긴 한데, 예전에 삭센타펜을 맞았을 때 비교해서 봤을 때는 포만감은 훨씬 더 좀 더 높은 것 같아요. 삭센타펜은 한 6개월 정도 맞고 나면 이게 맞았나 안 맞았나 사실 잘 모를 정도의 느낌도 있었는데, 위고비는 지금 현재로서는 3주차 맞는데 확실히 이게 먹는 양이 많이 줄었다라는 생각이 직접적으로 느껴질 만큼 편안하고, 잠이나 이런 수면의 질이 나빠지는 것도 없는 것 같아서 괜찮은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좀 계속 지켜봐야죠. 항상 좋은 약은 또 어쨌든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 또 장기로 써보다 보면은 제가 또 놓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좋은 약, 심내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고 이제 허가된 유일한 FDA 비만 약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항상 조심스럽게 어떤 환자에게 적절히 쓰는 게 좋은지 잘 판단해 나가면서 가이드를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삭센다 최대 용량 얼마까지 맞으면 저는 최대 용량은 우리 환자분들은 절대 1.8 이상으로는 저는 쓰지 않아요. 제가 1.8 이상으로 써 봤는데 2.4 이상으로 썼을 때랑 그 이하가 큰 그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체지방의 변화나 이런 식욕의 조절 차이가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1.8 까지를 보통 메인으로 많이 쓰고 1.8을 쓰면서도 유지됐는데도 체지방의 분해가 잘 안 되고 살이 안 빠지면 저는 그때는 이제 먹는 약을 컨비네이션 했기 때문에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는 삭센다펜을 1.8 이상으로 맞으신 분들은 거의 없다고 봐요. 그래서 저는 1.2까지 맞다가 이제 0.25로 돌렸지만 이게 0.25랑 1.2가 같은 양의 차이가 아니라 아예 다른 성분이에요. 그러니까 마치 삭센다펜 1.2가 위고비 0.25짜리 뭐 5배 이렇게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위고비는 위고비라고 하는 세마글루타이드라는 화학 구조를 가진 아주 다른 물질이기 때문에 이 아이의 0.25와 삭센다펜 1.2는 아예 다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1.2로 맞고 있었으니까 위고비도 1.2로 맞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가 아니라 0.25도 1.2보다 더 효과가 있을 수 있고 0.25도 뭐 위고비 1.0보다 효과가 더 높을 수도 있고 이런 거기 때문에 아예 화학 구조가 다른 거기 때문에 어떤 숫자로 삭센다 용량을 같이 비교하면 안 돼요. 이게 세마글루타이드고 리라글루타이드이기 때문에 이거는 용량 아예 성분이 다른 거예요. GLP-1 아고니스트라고 하는 같은 계열이지만 성분이 다르기 때문에 용량을 그렇게 비교하시면 안 됩니다. 자, 생활 패턴에 큰 변화가 올까요? 생활 패턴의 변화를 오게 하는 게 사실 이 약제들을 쓰는 목표죠. 우리가 식욕 조절제나 이런 다이어트 약들을 쓰는 거의 목표는 그거 써서 살 빼겠다는 거의 목적보다는 그걸 쓰는 동안 내가 나빠졌던 식습관을 교정하고 내가 폭식을 했다거나 아니면 달달한 걸 너무 많이 먹고 있었던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어떤 식습관이나 섭식 장애들을 교정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을 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그런 교정을 하고 노력을 해야 약을 끊을 수 있지. 나는 약을 쓰고 있으니까 그냥 내 맘대로 살 거야 라고 해가지고는 그 어떤 치료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떤 약제를 시작하고 이제 목표를 가지고 건강을 위해 목표를 했다 그러면 운동, 식습관, 생활습관, 수면, 여러 가지 스트레스 관리, 뭐 명상, 요가 이런 책 읽기 여러 가지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같이 종합적으로 컨트롤을 해서 건강한 가장 옵티멀한 건강 상태를 만드는 것이 결국은 다이어트의 목표니까 당연히 같이 생활 습관 교정하는 게 좋겠죠. 더 졸리고 피곤한 느낌을 받는 사람도 있다던데 왜 그럴까요? 음. 더 졸리고 사실 잠이 많이 온다고 하시는 분들은 좀 꽤 있었어요. 이게 뭔가 위장 운동 능력이 조금 떨어지면서 뇌로 가는 혈류량이 떨어지니까 약간 졸리고 나른한 느낌이 드신다는 분들은 꽤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한 2-3 주차째 되면은 이제 장으로 가는 혈류량이 다시 원래로 이제 손발이나 뇌로 가는 혈류량으로 늘어나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고 피곤한 느낌을 받는 거는 글쎄요. 피곤하다는 거는 예전부터 말씀드렸지만 원체 원인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 가지고 위고비를 맞아서 더 피곤하다 이러진 않을 것 같고요. 아마도 뭐 이럴 수는 있겠죠. 장애 환경이 안 좋아지고 음식량이 좀 줄고 뭐 가스가 많이 차고 이러면서 만성 피로가 되게 누적이 되는 경우도 왜 그러니까 장애 환경이 안 좋아도 만성 피로가 일어날 수 있다고 예전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그런 위고비를 맞았는데 만약에 특별히 위고비 맞아서 피곤함이 느껴진다 하면 지금 제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라고는 이제 위장 운동이 떨어지면서 장애 환경이 안 좋아지고 뇌독소가 생기면서 이제 좀 피로도를 느끼는 그런 상황이 됐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정도이지 그 위고비 자체가 만성 피로와 뭐 이렇게 졸음과 이런 거에 부작용이 있다는 논문은 없거든요. 물론 약간 그 초기에 그런 무력감은 있다는 건 있었지만 이렇게 만성 피로를 느낄 정도로 심각한 부작용에 대해서 언급한 논문은 없었습니다.
네. 위고비가 되게 핫하지만 저는 오히려 요새 한 한 달 동안 이제 세마글루타이드가 나오면서 환자분들하고 훨씬 더 좀 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진 것 같아요. 궁금한 점도 많으시고 또 위고비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지방이 분해되는 원리와 이 약을 써서 어떻게 끊을지에 대한 것들까지도 자세히 설명을 드리다 보니까 이제 오히려 환자분들이 위고비를 맞으면서 더 생활습관 교정을 하고 또 이게 아무래도 좀 가격이 있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생활습관 교정을 해서 이 약을 꼭 끊어보겠다는 의지를 가지시는 분들도 꽤 많았어요. 그래서 위고비를 쓰면서 내가 살이 찐 원인을 선생님하고 꼭 해결을 해서 다시는 위고비를 맞는 일이 없도록 내가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실제로 조금 노력한 거에 비해서 1-2주차에 체지방이 빠지는 게 조금 눈에 보이니까 또 그게 의욕이 더 생기도록 해서 더 생활습관 변화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지금 현재 제가 의사로서 처방할 때는 어떤 대사증후군 환자들이나 갱년기 환자분들 그리고 뭐 암 치료 후에 향정신성 약물들을 쓰지 못하는 이런 많은 체지방 때문에 고민하고 계셨던 분들께는 도움이 되는 약일 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꼭 항상 뭐 말씀드리지만 운동은 이제 중요하죠. 일고비는 결국은 체지방을 낮추는 거에 포커스잖아요. 물론 이제 체지방이 낮춰지니까 심뇌혈관 질환의 위험도가 떨어지니까 건강에도 도움이 될 수는 있지만 이 체지방을 낮추는 것만큼 또 우리가 중요한 게 근육량의 증가잖아요. 그래서 항상 근육 운동 함께 하면서 체지방도 이렇게 감량하는 게 좋습니다. 근육은 제가 늘릴 수가 없어요. 이거는 그냥 내가 매일매일 근육을 찢어서 늘려서 키워나가는 게 근육량의 증가기 때문에 이거는 정말 본인이 직접 매일매일 꾸준한 운동을 통해서 하셔야 되고 체지방은 사실 내가 안 먹는다고 빠진다기보다는 내가 왜 이렇게 체지방이 늘었는지에 대한 원인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안 그러면 요요가 오니까. 그래서 이 체지방이나 부종 부분은 아무래도 조금 다이어트 주치의와 함께 나에게 맞는 식단이나 이런 음식 조절들을 좀 가이딩을 해서 또 필요하다면 처방약들을 조금 써가면서 체지방 관리는 하는 게 좀 더 현명할 걸로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제가 이제 짧게 아마 설명을 드리려고 했어요. 위고비에 대해서 오늘 설명드리고 제가 사실 이제 다음 주에 한 번 더 라이브 방송을 이어서 하려고 해요. 2주마다 하던 걸 다음 주에 이제 위고비 0.5짜리를 쓰시는 분도 이제 결과가 나올 것 같고 이제 4주차 다 맞고 펜을 바꾸시는 분들도 이제 처방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구독자분들께서도 고민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꼭 위고비를 써서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 분들이 이 영상을 통해서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꼭 위고비는 어디까지나 그냥 하나의 도구에 불과해요. 나의 건강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은 생활 습관의 교정이고 그리고 편안한 마음이에요. 저는 항상 그 얘기를 해요. 환자분들 진료가 끝나고 나오면 오늘도 기분 좋게 하루를 보내시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게 건강에 있어서 이런 뭐 위고비, 싹센다, 처방약 이런 것들도 다 되게 도움이 되고 중요한 약들이지만 하루 종일 마음을 편안하게 갖고 생활을 하는 것만큼 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다이어트도 중요하지만 또 오늘 열심히 살고 오늘 또 내일도 하루를 마음 편하게 보내시고 또 JM 메디컬 레시피에서 건강 정보도 얻고 그래서 하루하루 건강한 삶을 영위해 나가실 수 있도록 저희 JM 메디컬 레시피가 노력을 하겠고 또 저도 열심히 공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제가 이제 다음 달에 미국 라스베가스에 되게 큰 항노화 학회를 가서 신문물을 배워오려고 합니다. 이제 수명 연장과 항노화에 대한 전 세계적인 최근의 지견들에 대한 예방의학적, 기능의학적인 이제 학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얼른 갔다 와서 또 새로운 신문물을 배워와서 2025년에 JM 메디컬 레시피 우리 구독자분들께 다른 나라, 미국이나 큰 선진국에서는 어떻게 노화를 예방하고 롱지비티라 그래요. 수명 연장. 그러니까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지를 조금 더 제가 배워와서 또 새로운 지식을 제 메디컬 레시피에서 알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늘
최신의 그 정보들을 구독자분들께 전달드리고, 그리고 틀리지 않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드리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AI가 아닌지라 조금 뭐 틀릴 수도 있고 하지만 웬만해서는 제가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꼭 참고하셔서 건강에 도움 되시길 바라겠고요. 이전 영상들에도 건강에 대한 영상을 굉장히 많이 찍어서 한 제가 200개 넘게 찍어 왔을 것 같아요. 이제 한 5년 차 되니까. 그래서 도서관처럼 활용하셔서 이게 무슨 이 정보를 가지고 뭔가 홍보를 한다거나 그런 목적이 아니라 정말 건강을 전달하는 목적으로 찍고 있는 영상이기 때문에 아마 영상이 꽤 퀄리티가 있고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제가 또 한 해 한 해 갈수록 저의 경험도 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학회에서 배워왔던 지식들도 바탕으로 해서 이런 안티에이징과 건강 비만에 관한 정보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테니까요. 이제 건강도서관처럼 오셔서 이런저런 영상들을 좀 찾아서 시청을 해주시면 제가 좀 더 보람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라방은 여기까지 하겠고요. 지금 밖에 날씨가 되게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저 진료실에도 환자분들이 감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감기 조심하시고요. 면역력의 증가를 위해서는 따뜻한 물 열심히 드시고 제2의 주치의와 함께 건강관리를 꼭 열심히 해나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한 주 동안 또 즐겁게 지내시고 이번 주는 한 주 만에 다음 주에 다시 한 번 더 뵐게요. 건강한 한 주 되세요. 감사합니다.